네, 그러면 지난 시간 이어서 교과서 나머지 부분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18페이지고요. 이 알짜임 구하기부터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그 힘의 합성과 분해를 학습을 했었는데 이 힘을 합성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분해하고 나누는 과정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놓인 여러 가지 물체들을 보면은 이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힘의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학습을 했던 거고, 과연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학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알짜임 구하기. 이 마찰이 없는 빗면에 물체를 놓으면 물체는 빗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마찰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물체는 등가속도 직선의 운동을 하는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일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해석. 빗면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 구하기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가 경사각이 세타인 빗면에 놓여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필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가의 경우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빗면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화살표로 표현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 빗면에 지금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당연히 중력은 수직 아래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될 거예요. 중력. 그 다음에 이 중력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당연히 중력은 mg가 되겠지. mg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갈게요. 이 중력을 빗면에 나란한 방향의 힘과 힘 F 요것과 그 다음에 수직인 방향의 힘 F 요것으로 분해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나란한 방향의 힘을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지금 F 요렇게 나란한 선분을 두 개 그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직인 방향의 성분은 F 요렇게 뻑큐가 아닙니다. 수직이라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한번 해볼게요. 중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mg가 되겠고 요거를 한번 두 성분으로 분해해 볼게요. 첫 번째는 빗면의 수직인 방향의 힘. 빗면의 수직인 방향의 힘은 요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빗면의 나란한 방향은 요렇게. 네. 그런데 이때 이 빗면의 수직인 방향의 힘은 F의 mg의 코사인 세타일까 사인 세타일까?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잘 보면은 요 각도가 세타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왠지 우리가 여기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왜냐면은 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경사면이 있을 때 이게 세타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지금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바로 뭐냐면은 mg의 수직 성분이었지.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만 다시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만 다시 요게 이렇게 mg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수직한 성분이었지? 지금 보면은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가 90도 빼기 세타야. 왜냐면 이게 직각이니까. 그럼 당연히 이게 뭐가 돼? 세타가 되는 거지. 됐죠?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로. 그렇다고 했을 때 이 F의 수직 성분은 바로 mg의 뭐가 되는 거냐면은 mg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F의 평행한 성분, 빗면의 평행한 성분은 mg의 뭐가 되는 거냐면은 mg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빗면의 평행한 성분은 mg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빗면의 수직한 성분은 mg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러면은 이제 이 물체가 빗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 있을 텐데 그 힘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 물체가 분명히 이 빗면을 수직으로 누를 거예요. 왜냐면 이 물체는 빗면에 놓여있기 때문에 빗면을 수직으로 누를 수밖에 없을 거야. 이 힘은 뭐랑 똑같으냐면은 이 힘은 mg의 사인 세타일까 코사인 세타일까? 이 힘은 바로 이게 세타이기 때문에 mg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mg의 코사인 세타. 마치 뭐랑 같죠? 빗면의 수직한 힘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빗면이 물체를 밀어내는 힘을 표현해 볼 건데 우리 뉴턴의 운동 세 번째 법칙이 뭐였습니까?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의하면은 이 물체가 빗면을 누르는 힘만큼 빗면도 물체를 뭐 할 수 있다?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이 바로 뭐냐면은 mg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런데 이 힘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은 이 힘을 이 물체가 작용하는 중력에 대항해서 이 물체가 빗면을 수직으로 미는 힘에 대항한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직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직항력. 이 힘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 빗면이 물체를 위쪽으로 밀어내는 수직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항력의 크기는 뭐랑 똑같냐면은 mg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 마로 넘어와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로 넘어와서 그럼 결국에 이 물체가 빗면을 누르는 힘과 그 다음 빗면이 물체를 위로 눌러주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뭐하다?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 그럼 결국에 이 물체에 남는 알짜 힘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빗면 아래 빗면과 나란한 방향의 크기인 mg 사인 세타만이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바로 넘어와서 결국에 빗면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mg의 뭐가 되는 거다? mg의 사인 세타 값이 이 물체의 알짜 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mg의 사인 세타 값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만 추가해서
우리가 지난 물리학 1 시간에 학습했던 F는 뭐다? F는 ma인데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인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가 mg sin 세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가 뭐가 되는 거죠?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G sin의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빗면에 놓인 물체는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G sin 세타의 가속도를 가지고 빗면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기 지금 이 물체가 세타가 만약에 90도야. 세타가 90도야.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떻게 낙하하지? 이 물체는 그냥 자유낙하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A가 sin 90도가 1이기 때문에 A는 그냥 G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은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힘을 어떻게 분해할 수 있는지,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분해할 수 있는지를 완전하게 학습을 해 준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밑줄. 물체는 결국에, 물체는 뭐야? 됐다. 물체는 가속도가 A는 G sin 세타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여기에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30도이고 빗면의 무게가 8N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일시 정지하고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풀어볼게요. 공식을 이용을 해보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mg sin 세타라고 했습니다. F는 mg의 sin 세타인데 지금 이 물체를 보니까 무게가 8N입니다. 무게가 8N이란 얘기는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좀 더 지금 굉장히 분명히 헷갈려서 실수한 사람이 있을 거야. 여기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질량과는 달라요. 무게는 바로 힘이야, 힘. 힘은 뭐 곱하기 뭐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 무게라고 하는 거는 중력이 존재하는 이 지구에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ma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mg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 중력 가속도 g를 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이 무게가 8N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mg의 값이 8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선생님이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물체의 질량은 얼마일까? 이 물체의 질량은 바로 질량은 나누기 10하니까 0.8kg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게와 질량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다시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체가 갖는 고유한 값이야.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유한 물리량을 질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무게는요,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mg를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문제 돌아와서 mg 사인 세타는 지금 보니까 mg가 얼마야? mg가 8N이고요. 사인 세타가 얼마일까? 사인 30이기 때문에 2분의 1이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4N이 되는 겁니다. 정답.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넘어오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마이크가 지금 무대에 정지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세 가지 힘의 합력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이 세 힘은 바로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번 볼게요. 이 가운데 P 부분이 지금 움직일까요? 정지해 있을까요? P 부분이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 P를 중심으로 한 TA와 TB와 T가 서로 뭘 이루고 있다?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 지금 각도가 자세히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자, 그림 1-5, I-5에 나와 같이 마이크의 무게가 mg고 두 줄 사이 각도가 90도일 때, 그리고 각도가 천장과 이런 각도가 알파와 베타일 때 TA와 TB의 크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그럼 직접 구해볼까?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TA라고 하는 것은 T 곱하기 사인 알파일까 사인 베타일까? T 곱하기 사인의 알파 값이 되겠고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T 값이 mg이기 때문에 mg의 사인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알파와 베타의 합이 90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뭐가 될 수 있냐면은 mg의 코사인 베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이거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사인의 30도는 뭐랑 똑같지? 사인 30도는 마치 코사인 60도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코사인 30도와 같은 거예요. 왜냐면 30과 60에 더한 게 90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사인 알파는 코사인 베타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다시 TB는 뭐랑 똑같냐면은 TB는 T의 코사인 베타.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T 코사인 베타가 아니라 T 코사인 알파지. 그 다음에 이게 바로 mg의 코사인 알파고 뭐랑 같아지냐면은 mg의 사인 베타 값과 같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T, mg의 힘이 양방향으로 이렇게 분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고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지를 시키고 이 문제를 푼 다음에 해설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60도인 빗면에 무게가 6N인 물체가 줄에 매달려 정지해 있다. 이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 F는 얼마인가? 이 F를 구하는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한번 풀어볼게요. 확대를 해서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힘을 좀 분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힘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냐면 중력 mg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력 mg가 작용을 하고 있고 이때 mg의 크기는 얼마지? mg의 크기는 바로 나와 있네요. 문제에 6N이네요. mg가 작용을 하고요. 이 mg를 분해해 볼게요. mg를 두 가지로 분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빗면에 평행한 성분, 또 하나는 빗면에 수직한 성분,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물체는 가만히 정지해 있지. 이 물체 가만히 정지해 있어요. 이 물체 정지해 있네? 그 말은 뭐지? 알자 힘이 얼마다? 0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물체를 둘러싼 힘들이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물체에 작용한 힘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이 중력에 지금 평행한 성분과 수직한 성분이 있는데 지금 이 빗면의 평행한 성분은 mg의 코사인 세타야, 사인 세타야. 요게 60도니까 평행한 성분은 mg 사인 세타라고 했죠. 그럼 mg 사인의 60도가 될 것이고 수직한 성분은 얼마가 되지? mg 코사인 60인데 중요한 거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수직한 성분과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빗면이 물체를 위로 미는 힘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힘이 서로 뭐하지? 상쇄가 되지. 자, 이 빗면의 수직한 성분의 힘과 그 다음에 빗면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수직항력이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남는 거는 이 빗면에 평행한 mg 사인 세타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이 물체는 정지해 있단 말이야. 어떤 힘에 의해서? 바로 F에 의해서. 따라서 F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mg의 사인 60도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6 곱하기 사인 60이니까 바로 2분의 루트 3 해서 정답은 3 루트 3N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선생님이 조금 지금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은 만약에 이 줄이 없다고 한다면 이 물체는 앞서 배웠듯이 mg 사인 세타의 힘을 가지고 떨어질 물체야. 그런데 이 물체가 가만히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바로 mg 사인 세타의 힘만큼 f로 잡아당겨 주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f 값이 mg 사인 세타, 즉 mg 사인 60도의 값을 갖는다 라고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두 번째, 한 물체에 각각 5N의 힘이 90도의 각도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과 평형을 이루는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각각 5N의 힘이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작용을 하고 있대요.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90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 힘과 평형을 이룬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평형사변형법에 의해서 대각선이 합력이 될 것이고 요게 얼마냐면은 5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힘과 평형을 이룬 힘도 역시 얼마가 되겠어요? 5 루트 2 뉴턴이 되겠죠. 정답은 5 루트 2 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여기까지 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넘어가 보니까
여기 지금 다른 부분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물체의 평형이라고 해서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기 위한 조건, 그리고 돌림힘이 무엇인지를 학습할 건데, 여기 전까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개념과 그리고 풀었던 문제들을 각자 다시 한번 복습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학습을 해보고 그것들을 연습장에 정리해서 개학 후에 선생님에게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수업하겠고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